얘들아 안녕.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학습활동 할 차례죠. 학습활동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되새길 겸 본문이 되는 시를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읽어보고 학습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기억나지요? 우리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습활동 14쪽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장면에 어울리게 이야기를 적어봅시다 했어요. 우리 이 교과서 CD에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 한번 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날 나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돌아가는 길이었어.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선재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지. 선재는 다가와서 책가방 지퍼 열렸다. 뒤돌아봐. 라며 지퍼를 닫아주었어. 그리고 나는 선재와 헤어지고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왔지. 썰렁한 내 방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받은 우유를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어. 가방에는 종이봉투에 붕어빵 5개가 들어있었어. 볼에 데워본 종이봉투는 아직 온기가 식지 않았지. 그것은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었어. PPT로 한번 봅시다. 자,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장면에 어울리게 이야기를 적어봅시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집으로 가는 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길, 세 번째는 선재가 와서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던 내용, 네 번째는 아무도 없는 썰렁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방 안에 붕어빵 5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는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온도감을 드러내는 식구를 찾아 비교해보고 그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이 활동은 시의 온도감, 즉 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활동이에요. 이 시에는 선생님이 특별히 지난 시간에 온도에 관한 시어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촉각적인 심상과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연부터 3년까지 보면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어둠 그리고 한기, 추운 기운 굉장히 부정적인 시어죠. 그리고 3년에 가면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 자, 썰렁하다, 썰렁한 거 아주 춥지는 않지만 추위를 느끼는 그런 정도의 온도를 말하죠. 그러면 이 시의 분위기는 1부터 3년의 분위기는 차갑고 어둡고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4부터 5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4부터 5연 뒷부분으로 가면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어떤 시어들 때문인가 보죠.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온기가 식지 않았다, 따뜻하다는 거죠. 종이봉투가 따뜻한 것은 그 안에 따뜻한 붕어빵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썰렁한 자기 방이 가장 따뜻한 저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온기, 따뜻하다, 이러한 그 온도를 나타내는 촉각적인 심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4연, 5연에 가면 분위기는 따뜻하게 바뀌죠. 그 다음 목표 활동 봅시죠. 자, 목표 활동. 이 시의 화자를 다음과 같이 보았을 때 그 근거를 시에서 찾아봅시다. 자, 했어요. 그럼 역시 활동 예시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16살의 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의 외로운 친구로 보여. 왜냐하면 학교가 끝나고 아무도 없는 썰렁한 집으로 돌아와 급식 우유로 배고픔을 달래려 하고 있거든.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지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른 같아.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친구에게 받은 감동 중에서 16에 받았던 붕어빵 5개를 가장 따뜻했던 저녁으로 회상하고 있거든. 자, 두 가지 의견이 나오죠. 첫 번째는 화자는 16살의 학생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의 외로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지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른이다. 즉 어른이 16살 무렵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 두 가지죠.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어느 것 같아요? 자, 먼저 외로운 가정 형편의 친구다. 왜냐면 화자는 학교가 끝나고 아무도 없는 썰렁한 집으로 돌아와 급식 우유로 배고픔을 달래려 하고 있거든. 자,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죠. 이번에 이제 어른이 어린 16살 시절을 회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 자신을 위해 붕어빵 5개를 챙겨준 친구 선재의 우정으로 감동하였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둘 다 맞아요. 누가 틀렸다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추측 가능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시의 화자를 생각하며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1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한 내용을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러한 따뜻한 친구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잊고 있었는데 친구가 잊은 줄 알았던 친구가 생일을 챙겨줬다든지 뭐 아팠을 때 부모님이 따뜻하게 간호를 해주셨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몇 가지씩 이렇게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시답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화자가 16살의 중학생이라고 생각했어. 화자가 우리 또래라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친구로 느껴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선재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나는 화자를 자신의 지난날을 떠올리고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시의 화자에게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과거가 있다는 점이 부러웠어. 나도 그런 기억을 갖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뒷면 목표 활동인데요. 목표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 21쪽 맨 아래에 시 속 세계를 전달하는 눈, 시의 화자 이런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인은 시의 주제, 분위기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을 시의 화자로 설정합니다. 시인 자신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인물을 설정한 허구적인 인물을 화자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화자의 성별, 나이, 어조, 상황 등을 잘 살펴서 감상하면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 시에 나가 되어 선재에게 짧은 편지글을 써봅시다 했어요. 자, 이것은 고마운 친구 선재에게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던 시의 화자, 시인은 시의, 자,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시의 주제, 분위기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를 시의 화자로 설정한다. 즉, 시의 화자를 적절하게 설정하면 주제나 분위기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를 읽을 때는 이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자가 누구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어조, 어떤 그 톤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또 이 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읽어보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다음 시를 감상하고 이제 새로운 시, 정호승 시인의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라는 새로운 시인데, 이거를 한번 우리 같이 감상하고 화자에 따라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우리 역시 애니로, 플래시로 한번 이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아주 유명한 70년대에 나온 시집이 있고요. 시가 이런 시가 있고, 수선화에게 라는 시가 있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런 시가 있어요. 수선화에게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 보겠습니다.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 정호승. 울지 마. 엄마 돌아가신 지 언제인데. 너처럼 많이 우는 애는 처음 봤다. 해마다 가을날 밤이 깊으면 갈대잎 사이로 허옇게 보름달 뜨면 내가 대신 이렇게 울고 있잖아. 이 시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보죠.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 자, 이 시의 화자 누구예요? 울지 마. 엄마 돌아가신 지 언제인데 너처럼 많이 우는 애는 처음 봤다. 자, 우리 이 시를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지금 화자,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예요? 귀뚜라미죠. 귀뚜라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니까. 이 시 자체가 귀뚜라미가 준 편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화자가 귀뚜라미이면 너처럼 많이 우는 애는 처음 봤다. 이 시의 화자라면 너처럼 많이 우는 애, 이 애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즉 청자가 되겠죠. 편지를 받는 대상. 화자의 반대말은 청자예요. 말하는 사람, 들을 청, 듣는 사람. 자, 그러면 이 애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많이 울고 있어요. 이 애는 왜 울어요? 우는 이유?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언제인데, 이걸로 봐서 아이는 엄마를 잃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엄마 잃은 아이 굉장히 많이 슬프겠죠? 그러니까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해마다 가을밤, 밤이 깊으면 갈대잎 사이로 허옇게 보름달 뜨면, 자, 갈대잎, 보름달, 이건 뭐예요? 가을날, 밤, 이게 이제 그 배경이겠죠? 이러한 가을밤에, 보름달이 뜬 가을밤에 귀뚤귀뚤귀뚤 내가 대신 이렇게 울고 있잖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이 귀뚜라미죠. 즉 귀뚜라미가 보름달 뜨는 가을밤에 귀뚤귀뚤 우는 이유는 뭐다? 엄마 잃은 아이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귀뚜라미의 울음을 듣고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저 귀뚜라미는 왜 울까? 우리는 귀뚜라미 우는구나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시인은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저 귀뚜라미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걸 거다.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울어줄까? 가장 슬픈 사람. 그럼 그 슬픈 사람은 누구일까? 엄마 잃은 어린아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엄마 잃은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귀뚜라미는 저렇게 밤새 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시의 이 내용 이제 다 이해가 가죠? 바로 그 귀뚜라미 화자를 내세워서 사실은 진짜 귀뚜라미의 생태가 이런 건 아니죠. 생물학적인 그 귀뚜라미의 그 생태는 뭐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나 시인의 눈으로 그리고 시인의 귀로 듣는 귀뚜라미의 그 우는 소리와 가을밤의 정경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화자가 처한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시가 굉장히 시의 감상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 말해봅시다. 이 시의 화자는 누구예요? 귀뚜라미죠? 여러분은 책에 씁니다. 시인이 이 시의 화자를 일과 같이, 즉 귀뚜라미와 같이 설정한 까닭은 또 뭐예요? 자, 누군가를 대신 울어주는 것, 그 상황 설정을 했다는 것이죠. 즉 화자는 가을밤 갈대밭에서 그 우는 귀뚜라미를 이제 화자로 설정을 하고 이 귀뚜라미가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걸 거다. 즉 어떤 이유? 엄마를 잃은 아이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그 역할을 이 귀뚜라미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상상. 그러면 이 시의 화자를 이번엔 세 번째 활동. 이 시의 화자를 보기 중에 하나, 즉 화자를 아빠라든가 친구, 누나, 오빠 중에 하나로 바꾸어서 시를 이제 모방시를 한번 써봐라 하는 거예요. 활동이. 이제 누구냐? 청자는 역시 엄마 잃은 아이, 그리고 엄마 잃은 아이를 대신해서 누가? 아빠가, 친구가, 누나가, 오빠가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 예시로 나온 것은 이제 오빠에게 받은 짧은 편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시의 화자가 바뀌면서 달라진 점들을 말해봅시다. 자, 시의 화자가 이제 바뀌었죠. 귀뚜라미에서 오빠로. 오빠로 바뀌면서 어떻게 달라졌죠? 먼저 화자는 귀뚜라미는 대신 울어줬는데 오빠는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가을밤 보름달 뜰 때 우는 것에서 이제 어머니의 생신날 케이크에 촛불 밝히고 그때 이제 같이 우는 걸로 바뀌었죠.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 시를 귀뚜라미 뭐뭐에게서 받은 짧은 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예시로 선생님이 한번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패러디 시를 써봤는데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뭐뭐에게 받은 짧은 편지 이것을 써서 지난번처럼 우리 과제 제출란에다가 반번호 이름 쓰고 이 화자를 바꾸어서 패러디 시를 올려주기 바래요. 이거 과제예요. 잘한 사람들은 역시 선생님이 상이 있고 생기부에도 적어줄지 몰라요. 알겠죠? 많이 응모. 자, 그러면 선생님이 쓴 고양이에게서 받은 짧은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이에게서 받은 짧은 편지. 감추지 마라옹. 내가 큰 고양이 된 지 언제인데 너처럼 통조림 안 주는 집사는 처음 봤다옹. 날마다 저녁 때 밤이 깊으면 베란다 창 사이로 허옇게 보름달 뜨면 내가 대신 이렇게 너 대신 먹으며
찌고 있잖아.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뜻한 조약돌이라는 그 교과서의 그 산문인데 우리 이거까지만 보고 우리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조약돌. 이미애. 6학년 땐가 몹시도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말없이 사라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로부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받던 아이는 늘 그렇게 혼자 굶고 혼자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다가와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은하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 애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나는 좀 얼떨떨했지만 모처럼의 제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수업 끝나고 보자. 그날따라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발가락이 탱탱하게 얼어붙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한참을 가도 그 애는 다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따라 나섰다는 후회가 밀려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치밀기 시작할 때쯤 그 애가 멈춰 섰습니다. 다 왔어. 저기야, 우리 집.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바람을 막기도 어렵고 한방눈의 무게조차 지탱하기 힘들어 보이는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퀴퀴한 방 안엔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안하구나. 내가 몸이 안 좋아 대접도 못하고. 내가 마음을 풀고 그의 동생들과 놀아주고 있을 때 품팔이를 다닌다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친구를 다 데려왔네. 그의 아버지는 딸의 첫 손님이라며 날 반갑게 대했고 나는 친구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그의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이거 줄게. 이거밖에 없구나. 그의 아버지가 장갑 낀 내 손에 꼭 쥐어준 것. 그것은 불에 달궈 따뜻해진 조약돌 2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약돌 2개보다 더 따뜻한 것은 그 다음 내 귀에 들린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은 따뜻할 게다. 잘 가거라.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돌멩이 난로를 가슴에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의 붕어빵과 이 글의 조약돌 2개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둘 다 붕어빵, 조약돌, 별거 아닌 작은 물건이지만 상대방을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담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담겼다는 거. 배려의 마음.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의 선재나 이 글의 그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지 아래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건데 교과서가 친절하게 이번에도 답을 제시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봐줘야 되겠죠? 내 짝꿍. 예쁜 볼펜을 주고 싶대요. 이유는 또래 친구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펜인데 내 것을 보고 항상 부러워하던 게 생각나서 주고 싶다. 뭐 이런 사연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면 그 아래 우리 편집글을 써보자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친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써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제 잊지 마세요.
귀뚜라미에게서 온 짧은 편지 대신 여러분이 뭐뭐뭐뭐에게서 온 짧은 편지 이렇게 화자를 다른 사물이나 사람으로 바꿔서 우리 과제방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체크합니다. 선생님이 누구누구 다 냈는지 꼭 올려주기 바래요. 기대할게.